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하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강의 16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매장 확장 전략에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장 확장 방식. 매장 확장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권에서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겠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확장성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맹 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브랜드 중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또 내가 직영 매장을 계속 낼 수도 있는 방식의 다양함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를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픈하는 건데요. 일단 장점은 검증이 되어 있는 브랜드잖아요. 다만 내가 지금 이 브랜드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를 가정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기대 수익은 월 1,0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릇이 훨씬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릇의 크기가 좀 넓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 지역에서 또 추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장 확장 실패 사례.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 말고도 4개의 브랜드를 런칭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라뽕, 두 번째 족발의 보급닭, 세 번째 윤영떡볶이, 네 번째 띵버거라는 브랜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라뽕이라는 브랜드는 랍스터 포차 브랜드였었거든요. 랍스타는 사람들한테는 비싸다라는 인식을 그 문턱을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브랜드였고요. 대중화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한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두 번째는 이제 족발의 보급닭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제가 날것의 식재료를 가지고 1m로 성공하고 나서 왜 이런 거로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족발의 보급닭입니다. 족발, 보쌈, 곱창, 닭발을 1m 한 판에 제공하는 그런 메뉴였었고요. 오픈하고 나서 3개월 만에 1억 이상의 매출을 찍는 성과를 냈지만 주방팀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 직원 수 또는 주방의 과부하로 인한 실패 사례가 되는 브랜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념떡볶이인데요. 말 그대로 분식 메뉴였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이 진짜 맛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메뉴의 다양성이 너무 다양했다는 거죠. 자, 시그니처 메뉴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시그니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 이 브랜드의 정체성, 애매해지고 모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뉴가 너무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띵버거인데요. 제가 이제 육회버거라는 메뉴를 만들었어요. 육회 대중화된 식재료죠. 버거 대중화된 메뉴입니다. 그 결합을 했더니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이게 과연 어떤 맛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너무 생소한 메뉴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라는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의 사례처럼 저도 계속 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도전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실패했던 브랜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매장 확장 전략. 첫 번째로 안정적 확장 전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공격적 투자 전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 확장 전략이란 건 내가 했던 브랜드를 다른 지역에서 직영점을 오픈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공격적 투자 전략이란 건 내가 하나의 브랜드를 내 지역에서 오픈을 해서 성공을 했고 내 지역에서 또 다른 브랜드에 도전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나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도전하시기 전에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재의 인생 철학. 첫 번째, 인생은 확률이다. 저는 인생 자체가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률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나이 먹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에 확률 게임에서 승자가 되게 되면 내가 원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감과 인정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공감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감 중요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공감을 위한 공감을 바라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인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 자체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났다고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공감과 인정이 균형이 맞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손절, 나만의 특권이다.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후회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만의 특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선 그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극과 극의 삶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싶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간에서의 삶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기로 했으면 하고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좀 살아가는데요. 결국 그것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길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섯 번째로는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선택하고 싶은 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라고 계속 미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순간에도 내가 좀 더 좋은 게 무엇이냐, 내가 어떤 걸 더 했을 때 행복하느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결국에 이미 내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봤자 의미도 없고 그거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존감이야말로 누가 키워주거나 누가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롯이 내 스스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거는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존감이란 거야말로 정말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의 인생 철학 몇 가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 자존감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거든요. 태어났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각자가 사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고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17회차 매장 확장 전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 널천.